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반등해서 기분 좋은데 미국 증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모처럼 3대 주수가 모두 좀 나름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다우지수가 그저께 강보합이었기 때문에 플러스는 플러스였기 때문에요. 다우지수가 지난주 내내 제일 안 좋았었는데요. 다우지수가 또 3일째 또 올라가는 것도 또한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은 확실합니다. 섹터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만 오늘 좀 재미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월마트가 주가를 끌어들이는 요인이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강했고요. 특히 시장에서 그동안 시장을 올해 내내 좀 나쁘게 떨어뜨렸던 소위 기술주라든가요. 그리고 임의 소비재 그리고 금융주까지 오늘 모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겠죠. 소매 판매라는 어떤 경제 통계도 있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미래의 모든 것 이런 세미나에서 직접 참석하라고 이제 온라인으로 나왔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것에 대한 기대감 내지 우려감이 있었는데 모두 다 어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이 됐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 이거를 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겠냐. 물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그런 표시를 했지만 이 어떤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 컸죠. 그리고 지난번에 벌써 한 2주 됐나요? 그 연준에서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추락도 아니고 하드 랜딩도 아니고 소프티시라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말이 또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소프티시 랜딩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프트한 랜딩 같은 거, 소프트스러운 랜딩이란 번역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질문이 왔기 때문에 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분의 얘기도 결론은 랜딩이다. 결론은 착륙하는 거란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랜딩인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고 이제 착륙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비행기입니다. 전투기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비행기가 내릴 때요. 약간 덜커덩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내리는 거 같이 모르고 내리는 분은 잠결에 내리신 분 제외하고는 다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약간의 충격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면서 모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릴 때 약간 덜컥하는 정도. 그게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소프트 랜딩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결국은. 네네. 그래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반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역시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는 전망 자체가 플러스 1.0이다 0.8의 말이 많지만 하여튼 그 수준에 나왔어요. 결론은 0.9%가 증가했는데요.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있지만 이건 다 전월 대비입니다. 소프트 랜딩이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강한 수요가 확인됐다는 데 측면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매출이 2.1%가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매출도 좀 살아나는 거로 보고 있겠고요. 자동차를 제외한 거가 또 의미 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거 0.6이 늘어났는데요. 전망은 0.4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소비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식료품점 매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거리 회사 재료를 사는 거죠. 네네. 0.2%가 줄어들었어요. 감소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외식이죠, 외식. 나가서 먹는 거. 나가서 먹는 거가 2%가 늘어났는데요. 3월 달에도 1.9%, 이번에도 2%. 물론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겠으나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먹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 매출 이런 쪽에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기타 경제 지표에서는 10년물 금리가 다시 3%. 오늘 또 적극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또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유가는 좀 하락했고요. 금값도 하락했고요. 다행스럽게 오늘 미국 달러가 이틀째 좀 하락하면서 103포인트 정도로 조금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오늘 나름은 긍정적이었다. 해석하자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날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라든지 그리고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던 AMD라든지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좀 컸었거든요. 네.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월마트는 이제 매출은 기대 이상이 났는데 이익은 전년도 분기대비보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비용에 대한 증가. 비용이란 건 일단은 급여를 올려주고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월마트가 오늘 11%나 급락을 했습니다. 월마트가 내려가면서 달러 제너럴 포함한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이 오늘 다 내려갔고요.
코스트코도 한 1%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종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필수 소비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오늘 월마트가 가장 큰 요인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기술주에서 시작부터 장전부터 오늘 관심을 모았던 것은 AMD죠. AMD는 리서치가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도 자신감 그리고 PC 수요가 둔화된다는데 근데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한번 하루 했지만 결국은 하루 빼놓고 또 흘러내리면서 연중 최저치까지 다시 내려갔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98 투자 의견 자체도 올렸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고요. 98달러의 기존이었는데 거의 40%를 올려나면서 지금 가격 대비 거의 오늘 좀 올라서 그렇죠. 오늘 꼭 계산하더라도 한 40% 넘나들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PC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시장에서 클라우드 이쪽이 되겠는데 이런 쪽에서의 확실한 점유율을 더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 경쟁자는 누구였습니까? 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지금 이건 주가는 뭐 엄청 싸다는 얘기죠. 50%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종목들이 더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강세장 할 때 그 캐시우드를 미러링하는 투자자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미러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시티그룹과 뭐 파라마운트 글로벌 이런 것들을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 담겼다는 과거 소식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들이 크게 올랐더라고요. 네, 이번에 뭐 대여섯 개 종목을 새로 산 것도 있고요. 네. 기존에 있던 건 조금씩 남았던 것을 완전히 거의 이제 드러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운영진에서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겠으나 어찌됐건 새롭게 알려진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은 은행주 중에서도 뭐 은행주 다 떨어졌지만 특히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티그룹은 우리나라에 있는 시티은행도 지금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뭐 팩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뉴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신규 고객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아시아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매각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매각했고 미국에서는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끝나면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정도는 공감돼 있지만 주가는 다른 거 은행주가 빠지기 전부터 빠졌습니다. 재미가 없었는데요. 오늘 7.5%가 오늘 급반등을 했는데요. 시티그룹은 오늘 적극적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주가 이제 웰스파고는 다 덜어냈지만 전체적으로 은행주가 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숫자 4자로는요. 그래서 여튼 시티그룹이 많이 올라갔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이제 영화 회사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인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샀을까 하는 건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뭐 매니저가 샀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샀죠. 15% 많지는 않지만 15%는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로 알고 있는데 LA 파이낸셜도 6.2%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신규 매수한 건데요. 말이 나온 김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1분기 신규 매수한 주식과 네. 이뜬 건 나머지 거의 다 드러낸 종목만 제가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LA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건 시티그룹 그리고 파라마운트 글로벌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신규 매수가 들어간 것이 6종목이 있겠고요. 기존에 이건 저건 조금씩 있던 것들 해갖고 완전히 정리한 것이 그리고 거의 정리한 것이 이번에 5종목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을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 항상 이럴 때마다 결국은 돈은 이제 현금을 갖고 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식당 가서 현금 내는 분도 있지만 마치 시청자분들은 이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우리나라만큼 많지만 지금 아마 오늘 외출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갑에 돈 안 갖고 계시는 분 꽤 많을 거예요. 그냥 카드만 갖고 그 카드도 뭐 삼성페이가 됐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핸드폰에서도 카드 하나 끼워 갖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현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인데 우리나라보다 많은 건 사실인데요. 여하튼 오늘도 비자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3% 내외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다른 것도 올라갔겠지만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네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오늘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델타 항공 등 항공주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은 이미 1분기에 다 적자였는데요. 2분기 흑자 전환을 다 공통적으로 다 얘기했었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에요.
매출 전망을 이번에 상향시킨 것은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8%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델타 항공도 더불어서 6.6%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실 AMD가 주인공이었지만 AMD가 올라가면 또 엔비디아가 또 올라가는 거죠. 엔비디아가 5.2% 올라갔고요. 테슬라도 5% 정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도 오늘 2% 반등했고요. 홈디포는 실적도 좋았고 기대 이상의 가이던스도 발표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오늘 소폭 오늘 상승하는데 그쳤네요. 네, 알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3.2% 정도 수준이었나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큰 걱정거리가 됐었는데 뭐 지난밤 사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3%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0년물 금리가 좀씩 안정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피크 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좀 믿을만 할까요? 어떨까요? 물론 그 10년물 오늘 이제 금리가 이제 3%를 다시 근접했지만 전체적으로 3.2%까지 갔던 것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요.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2.8%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영원히 이게 피크를 쳤다 얘기를 할 수 없으나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점을 한번 간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로 할 수 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인플레이션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8.2, 8.3이라지만 10년물 같은 거는 10년을 비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 이미 4월 말에 2.94%로 피크를 찍고 지금 어저께 현재로 보면 한 2.63%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에 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10년물이 이제 고점을 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의 전망,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점 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신뢰성이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오늘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건 진짜 따끔하게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네네. 이게 지금 보시면 작년 1월부터 1월, 4월 그리고 한 3개월마다 조사를 한 건데요. 그때마다 항상 저 하얀색 실선은 실세 금리입니다. 실세 금리의 현재 진짜 숫자가 되겠고요. 점선으로 나온 것은 그 당시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는 한 3개월 후에 꺾인다 얘기했고요. 작년 4월에는 한 달 정도만 더 가면 꺾인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계속 피크를 쳤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그림은 물론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너무 거기에 신뢰를 해갖고 지금이 뭐 주식은 엄청 사야 될 때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쳤다고 확실하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그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신뢰하실 필요 없고 너무 지금 한쪽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싣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좀 겸손하고 좀 포트폴리오에 안배하면서 보시는 측면에서 오늘 이 그림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요. S&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17배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16.6배입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네네. 보면 16.6배라는 것은 최근 5년보다도 아래가 되겠고요. 최근 10년 수준보다도 상당히 지금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S&P 500의 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저가 보고 있는 주가 자체는 지금 19% 근접까지 했다가 지금 한 이틀 또 반등하면서 한 14.5%로 15% 안짝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딱 지금 얼마 떨어졌냐,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냐고는 대부분 15% 떨어졌다는 게 정답입니다. S&P 500이요. 다만 그거는 이제 주가를 보는 거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조금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분석하는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을 봅니다. PR이 몇 배냐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 자체는 절대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 상대적인 비교죠. 주가 대비 실적 대비 주가를 같이 보면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가장 비쌌을 때 보면 그 PR이라는 것 자체가 30%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3일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금년 1월 3일 고점 대비로 보면 22%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발표되는 수치 여러분들 보시는 주가 자체보다 밸류 자체는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은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과한 해석이다. 뭐 지금부터 뭐 20% 떨어져 30% 떨어진다는 거는 이건 뭐 시작 끝났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